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독일 사이에서 수백 년을 견뎌온 동유럽의 작은 나라가 아시아의 기술 강국에 깜짝 놀라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세계 강대국들의 그늘에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온 폴란드가 태평양 너머 기술 선진국의 혁신적 역량 앞에 경외심을 표하는 순간 동서양의 역사적 조우가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열고 있다고 합니다.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폴란드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바르샤바 공과대학교에서 산업경영학을 가르치는 엘라 모니카라고 합니다. 경제학 박사이자 유럽 산업 시스템을 연구하는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2023년 가을, 폴란드 브로츠와프에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공장을 방문했을 때의 일인데요. 그날의 경험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그저 학생들에게 보여줄 사례 연구 자료를 수집하러 간 것뿐이었지만 그곳에서 목격한 현실은 제가 알던 산업 시스템의 개념을 완전히 뒤흔들었어요. 폴란드는 오랫동안 유럽의 변방 국가로 여겨졌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들의 기술력을 부러워했고 폴란드의 공장들은 외국 기업들의 하청업체 역할에 머물러 있었어요. 이런 역사적 상처는 우리 산업계의 깊은 콤플렉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때는 우리도 자랑스러운 산업국가였지만 공산주의 시절을 거치며 기술력에서 크게 뒤처졌어요. 이제 와서 또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이 우리에게 기술을 가르친다니 솔직히 처음엔 기분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브로츠와프 공장에 도착했을 때 저를 맞이한 것은 경악할 만한 광경이었습니다. 거대한 생산 라인이 놀라운 정밀도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 속에는 폴란드가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던 산업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배터리 공장이 아니었어요. 마치 미래에서 온 듯한 첨단 설비들이 빈틈없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가이드는 이 공장이 연산 90기가와트시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전기차용 NCM 배터리와 LFP 배터리, ESS 배터리 등 세 종류의 제품을 동시에 생산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LG엔솔의 글로벌 생산기지 중에서도 처음 시도되는 역사적 쾌거라고 했어요. 왜 이런 혁신적인 시도를 하필 폴란드에서 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리 폴란드 사람들이 그렇게 뛰어난가요? 제가 물었을 때 가이드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브로츠와프 공장은 이미 높은 수율을 바탕으로 LG의 유럽 전진기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여기서 만든 배터리는 르노와 같은 유럽 자동차 브랜드에 공급됩니다. 저는 더 깊이 파헤쳐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첨단 기술을 왜 폴란드에서 생산하나요? 그냥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하면 되지 않나요? 가이드의 설명은 제게 또 다른 충격을 주었어요. 이건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닙니다. LG는 지역별 맞춤형 생산 전략을 펼치고 있어요. 유럽에서 필요한 배터리는 유럽에서, 북미에서 필요한 건 북미에서 생산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불편한 진실과 마주했는데 한국은 더 이상 값싼 제품을 만드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세계가 인정한 기술력으로 초격차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작은 나라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세계 정복자로 떠오른 한국의 기업들. 그들은 대체 어떻게 이런 혁신을 이뤄낸 걸까요? 더 놀라운 것은 공장의 효율성이었습니다. 생산 라인 조정을 통해 세 가지 다른 배터리를 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전략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율을 끌어내는 한국식 혁신이었어요. 신규 공장 건설 대신 기존 라인을 최적화하는 이 접근법은 전 세계 배터리 산업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혁신적 시도였습니다.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메모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 폴란드는 언제쯤 이런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을까요? 언제쯤 우리만의 혁신으로 세계를 놀라게 할 수 있을까요? 그날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들의 기술력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제 여정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공장 내부를 더 자세히 둘러보며 저는 더 큰 충격과 마주하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브로츠와프 LG 에너지 솔루션 공장으로 다시 향하는 차 안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는데요. 어제의 충격적인 경험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우연히 차창 밖으로 보이는 도시 풍경은 폴란드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35년 전인 1989년 우리나라가 한국과 수교를 맺었을 때만 해도 이런 날이 올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때는 우리가 공산주의에서 벗어나 자유시장 경제로 첫 발을 내딛던 시기였습니다. 한국은 당시 우리에게 약 4억 5천만 달러의 상업차관을 제공하며 경제적 도움을 주었어요. 그 시절 폴란드 사람들에게 한국은 그저 아시아의 작은 나라였고 우리는 한국의 발전 모델을 배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현실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어요. 폴란드에 390여 개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3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냈고 작년에는 무역 규모가 1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공장에 도착하자 어제와는 다른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오늘은 연구개발팀을 만나 최신 배터리 기술에 대해 깊이 알아볼 예정이었습니다. 로비에서 기다리는 동안 놀랍게도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는데 바르샤바 공대 시절 같은 연구실에서 일했던 동료 토마스였습니다. 토마스는 LG에너지솔루션의 선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나누며 그가 이곳에서 근무하게 된 배경을 들었습니다. 토마스는 3년 전 한국으로 연수를 다녀온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했어요. 한국의 연구 문화와 기술력에 경악했고 그곳에서 얻은 경험을 폴란드에서 실현하고 싶어 LG에 입사했다고 합니다. 토마스와 함께 연구시설을 둘러보기 시작했는데 그곳에서 목격한 기술의 수준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3가지 다른 배터리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스템의 근본적인 비밀이 펼쳐졌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종류의 배터리는 완전히 다른 생산 라인과 설비가 필요하지만 이곳에서는 핵심 공정을 공유하면서도 각 제품의 특성을 최적화하는 역사적 쾌거를 이루고 있었어요. 토마스는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LG의 기술진이 고안한 이 시스템은 세계 최초로 NCM 배터리와 LFP 배터리, ESS 배터리를 한 공장에서 동시에 생산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기존 라인을 효율적으로 전환해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 성과를 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기업의 초격차 전략이었어요. 연구실에 들어서자 한국인 연구원들과 폴란드 연구원들이 함께 일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들은 새로운 배터리 기술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르노에 공급될 LFP 배터리의 성능을 높이기 위한 테스트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 배터리는 2026년부터 르노의 준중형 전기차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했어요. 토마스는 저에게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한국이 배터리 기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일본이나 중국보다 뒤처져 있었지만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과감한 투자로 이제는 세계가 인정하는 기술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패를 겪었음에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바로 한국의 강점이라고 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폴란드 브로츠와프 공장의 전략적 위치였는데 이곳은 단순한 제조 공장이 아니라 유럽 전체를 위한 배터리 공급 거점이었어요. 르노와의 계약은 2030년까지 59만 대의 전기차에 들어갈 39기가와트시 규모의 배터리를 공급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였습니다. 이는 폴란드의 산업 인프라가 한국 기업의 유럽 전략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였어요. 점심시간에 토마스와 함께한 대화는 저의 인식을 더욱 깊이 바꿔놓았는데 그는 한국의 기업 문화가 겉으로 보기에는 엄격하고 위계적으로 보여도 그 속에는 인간적인 배려와 팀워크를 중시하는 정신이 깔려있다고 설명했어요. 평소 유럽의 자유로운 문화에 익숙했던 그도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시스템의 효율성과 안정성에 감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후에는 실제 생산 라인을 자세히 살펴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다시 한번 경악할 만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완벽한 정밀도로 움직이는 로봇들과 그 사이에서 조화롭게 일하는 작업자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의 지도 아래 폴란드 직원들이 배우고 성장하는 모습에서 미래의 기대감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생산 라인을 둘러보던 중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경보음과 함께 한 구역의 생산이 중단되었어요. 이제 저는 위기 상황에서 한국의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직접 목격하게 될 참이었습니다. 생산 라인에서 울린 갑작스러운 경보음은 공장 전체에 긴장감을 불러왔습니다. 그 순간 주변에 있던 폴란드 작업자들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비상 상황에 익숙하지 않았던 그들은 순간적으로 우왕좌왕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경보음이 울린 지 10초도 채 되지 않아 3명의 한국인 엔지니어가 현장에 도착했어요. 그들의 움직임에서 경악할 만한 정확성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수백 번 훈련한 듯한 완벽한 조화였어요.
첫 번째 엔지니어는 즉시 문제가 발생한 설비의 전원을 차단했고, 두 번째는 연결된 공정의 안전을 확인했으며, 세 번째는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말 한마디 없이 이루어졌어요. 서로 눈빛만으로 소통하며 각자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이 모습은 제가 이제까지 학문적으로만 알고 있던 위기관리 시스템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유럽의 공장들에서는 비상 상황 발생 시 매뉴얼에 따라 행동하지만 여기서 본 것은 매뉴얼을 넘어선 일종의 집단 지성과도 같았습니다.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는 그들의 모습에서 깊은 충격을 받았어요. 2010년대 초반 폴란드는 케이토브룬 방공 시스템과 크랩 자주포를 구매하며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시작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우리는 한국의 방산 기술이 그저 미국이나 유럽의 기술을 모방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2023년 한국 정부의 국빈 방문 이후 폴란드는 K2 전차와 K9 자주포, 한국형 공격기 등 대규모 방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한국의 기술력은 모방이 아닌 혁신이었고, 그 바탕에는 오늘 제가 목격한 것과 같은 근본적인 시스템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문제의 원인이 파악되었어요. 센서 하나의 오작동이었습니다. 폴란드 기술자들이 문제 해결에 참여하려 했지만 한국 엔지니어들은 이미 복구 작업을 시작했어요. 그들의 손길은 정확했고 빨랐으며 마치 수술실의 의사들처럼 서로의 움직임을 예측하며 일했어요. 20분 후 놀랍게도 생산 라인은 다시 정상 가동되었습니다. 토마스가 제 귀에 속삭였어요. 한국 시스템의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들은 개인의 능력보다 팀워크를 중시하며 실수를 비난하기보다는 그것을 시스템 개선의 기회로 삼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문화가 아니라 역사적 쾌거를 이룬 한국만의 철학이었어요.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폴란드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던 유럽식 자율성과 개인주의가 위기 상황에서는 오히려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반면 한국의 시스템은 명확한 역할 분담과 책임의식 그리고 철저한 훈련을 통해 초격차의 효율성을 만들어냈는데, 우리가 멈춰서서 고민하는 동안 그들은 이미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어요. 복구 작업 이후 제가 인상 깊게 본 것은 사후 처리 과정이었습니다. 관련된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분석되어 리포트가 작성되었어요. 이 리포트는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 즉시 한국 본사와 공유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사건을 향후 교육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절차가 이미 진행되고 있었어요. 실패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로 삼는 문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과 폴란드의 무역 규모는 2018년 50억 달러에서 2023년 100억 달러로 2배 이상 증가했어요. 그러나 이제 저는 이 숫자 이상의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390여 개의 한국 기업이 폴란드에 진출해 3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것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한국의 시스템과 문화, 철학이 우리 사회에 스며드는 과정이었습니다. 오후 늦게 공장장인 김근수 부장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는 폴란드에서 7년째 근무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이 공장의 가동률이 최근 50%대로 떨어졌지만 라인 조정을 통해 다시 효율성을 높이는 중이라고 했어요. 특히 ESS 배터리 생산 라인으로의 전환은 급성장하는 유럽 시장을 겨냥한 전략적 결정이었습니다. 김 부장은 지난해 유럽에서 신규 설치된 ESS가 23기가와트시로 전년 대비 156% 급증했다는 데이터를 공유했어요. 이는 북미의 38%, 중국의 47% 증가폭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미 이러한 시장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책을 마련해둔 것이었어요. 이런 선제적 대응 능력이 바로 세계가 인정한 한국 기업의 강점이었습니다. 공장 투어를 마치고 나오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본 것들은 단순한 기술이나 생산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 문제를 해결하는 철학,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신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이 짧은 시간 안에 전 세계가 주목하는 기술,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이날 저녁 호텔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원래 계획은 학생들에게 보여줄 사례 연구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어요. 오늘 경험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폴란드 사회에 적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의 산업 문화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야경을 바라보며 결심했어요. 내일은 반드시 한국인 엔지니어와 깊은 대화를 나눠봐야겠다고요. 그들의 이런 시스템과 문화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공장 방문을 마치고 저는 호텔로 돌아오지 않고 당일 야간 근무 중인 한국 엔지니어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공식 일정 이후에 대화에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늦은 저녁 공장 인근 카페에서 박민호 선임 엔지니어를 만났습니다. 그는 10년 이상 LG에너지솔루션에서 근무했고 폴란드 법인에는 4년째 파견 중이라고 했어요. 커피를 앞에 두고 우리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깊어졌는데 저는 오늘 목격한 위기 대응 시스템에 대해 물었어요. 박 엔지니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국은 전쟁 후 완전한 폐허에서 시작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67달러였던 60년대,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처럼 지금은 세계에 뒤처지지 않는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그의 말에서 자부심과 깊은 통찰이 느껴졌어요. 박 엔지니어는 계속해서 한국의 성장 단계를 설명했습니다. 60년대 경공업 중심의 수출 전략, 70년대 중화학공업의 집중 육성, 80년대 전자산업의 부상, 그리고 90년대 IMF 위기 극복의 과정까지 그의 설명에서 저는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했어요. 한국인들에게 위기 대응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생존의 역사였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위기를 겪어왔어요. 전쟁, 가난, 금융위기, 그리고 최근의 코로나까지 매번 한국은 무너질 것 같았지만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그의 말에 깊은 울림을 느꼈어요. 이것이 오늘 제가 공장에서 목격한 놀라운 대응 능력의 근원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박 엔지니어가 언급한 빨리빨리 문화였는데 외부에서는 종종 이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하지만 그는 이것이 집단의 집중력을 끌어올리는 엄청난 에너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기업에서는 결정이 내려지면 모든 구성원이 한 방향으로 빠르게 움직이며 이것이 바로 세계가 인정한 한국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었어요. 저희 회사가 어떻게 배터리 시장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올랐는지 아세요?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일본이 배터리 기술을 선도했고 중국은 거대한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래에 대한 확신과 집요한 실행력으로 모두를 뛰어넘었어요. 그는 2012년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와 배터리 관련 수출 규제를 강화했을 때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위기 속에서도 멕시코, 베트남, 폴란드 등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통해 유연하게 대응했어요. 이런 전략적 유연성은 한국 기업만의 독특한 강점이었습니다. 폴란드 브로츠와프 공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그가 물었습니다. 여기서 만드는 배터리는 르노와 같은 유럽 자동차 브랜드에 공급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곳이 유럽 시장 전체를 위한 전략적 교두보라는 점입니다. 박 엔지니어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 기업은 단순히 제품을 만들어 파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산업 지형을 재편하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대화가 깊어질수록 저는 한국과 폴란드의 관계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각을 얻었습니다. 1989년 수교 이후 35년 동안 양국의 관계는 놀랍도록 발전했어요. 특히 최근 한국의 K2 전차와 K9 자주포 계약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의 기업 문화에 대해 깊이 물었을 때 박 엔지니어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의 기업 문화를 수직적이고 엄격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동료애와 명확한 책임의 흐름이 있어요. 그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 기업의 진정한 강점은 기술력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신뢰와 헌신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처음 폴란드에 왔을 때의 경험을 나누었는데 언어와 문화의 장벽이 있었지만 그는 폴란드 동료들에게 한국식 문제 해결 방식을 가르치기보다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접근법을 택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이런 상호 존중의 문화가 폴란드 공장의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우리의 대화는 더욱 진솔해졌어요. 한국이 어떻게 50년 만에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 강국으로 성장했는지, 그 역사적 쾌거의 이면에는 어떤 정신이 있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근면함이나 효율성이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초격차의 철학이었어요. 우리는 자원이 부족한 작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열심히, 더 스마트하게 일할 수밖에 없었어요. 박 엔지니어의 말에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채택한 전략은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라 사람과 시스템, 그리고 문화의 혁신이었어요.
자정이 가까워오자 우리는 카페를 나섰습니다. 차가운 폴란드의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지만 제 마음은 뜨거웠어요. 오늘 밤의 대화는 제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유럽의 오랜 산업 전통과 개인의 창의성을 과신했고 아시아의 시스템을 단순히 모방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한국의 접근법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깊은 철학과 집단 지성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브로츠와프의 밤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우리 폴란드가 한국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들의 시스템과 문화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일까? 공장에서 마주한 위기 대응 시스템과 오늘 밤들은 한국의 성장 스토리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일주일 후 바르샤바 공과대학교 대강당은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특별 세미나 글로벌 산업 혁신의 최전선에 예상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몰려온 것이었어요. 강단에 서서 객석을 바라보며 지난 공장 방문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오늘은 그곳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진실을 학생들과 나눌 차례였어요. 강의를 시작하며 저는 한국에 대한 저의 이전 편견을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한때는 저도 한국을 단순히 일본이나 미국의 기술을 모방하는 나라로 여겼다고요. 하지만 실제로 본 현실은 제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스크린에 브로츠와프 공장의 사진을 띄우자 학생들의 눈빛에서 호기심이 느껴졌어요. 제가 경험한 위기 대응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경보음이 울린 지 10초 만에 현장에 도착한 엔지니어들, 말없이도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움직임, 그리고 20분 만에 모든 문제를 해결한 놀라운 효율성까지 학생들의 표정에서 경악과 의문이 교차했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들어 질문했지만 저는 먼저 더 깊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브로츠와프 공장에서 제가 본 것은 단순한 배터리 생산 시설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근본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었어요. 저는 한국의 압축 성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강대국 사이에 당당히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역사적 쾌거, 자원도 없고 국토도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 정복자로 우뚝 설 수 있었는지 학생들은 숨소리도 내지 않고 경청했어요. 프로젝터에 한국과 폴란드의 무역 통계를 보여주었습니다. 2018년 50억 달러에서 2023년 100억 달러로 2배 이상 증가한 교역량, 390여 개의 한국 기업이 폴란드에 진출해 3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한 현실. 이 숫자 뒤에 숨겨진 의미를 파헤쳐보자고 제안했어요. 우리는 종종 이런 성공을 아시아적 근면함이나 단순한 기술력으로 설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표면적인 이해에 불과해요. 저는 간주했습니다. 제가 본 한국의 시스템은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었고 매뉴얼이 아니라 민족의 혼이 담긴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에서 깊은 호기심이 느껴졌어요. 특히 강조한 것은 한국의 초격차 전략이었습니다. 단순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경쟁자들을 뛰어넘는 도약, LG에너지솔루션이 어떻게 일본과 중국 경쟁사들을 제치고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 기술을 확보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NCM 배터리와 LFP 배터리, ESS 배터리를 한 공장에서 동시에 생산하는 혁신을 이뤄냈는지 설명했어요. 스크린에 최근 뉴스 헤드라인을 띄웠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으로부터 국산 방위산업 기술의 결정체들을 대량 구매한 계약, 이것이 단순한 무기거래가 아니라 신뢰와 철학의 교류였다고 강조했어요. 한국과 폴란드가 체결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진정한 의미를 학생들이 이해하길 바랐습니다. 강의 중반, 제가 야간에 만난 박 엔지니어와의 대화를 공유했습니다. 제가 만난 한국의 기술자는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위기는 우리에게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매번 한국은 무너질 것 같았지만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이 말에서 저는 한국의 시스템이 단순한 기업 문화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집단 지성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에서 깊은 공감이 느껴졌어요. 이어서 미국의 중국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뉴스를 언급하며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멕시코, 베트남, 폴란드의 생산 거점을 연결하는 전략적 유연성이 바로 한국 기업의 근거 있는 자신감의 원천이었어요. 브로츠와프 공장은 이런 글로벌 전략의 첨단 생산 허브로서 유럽 시장 전체를 연결하는 관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의의 클라이맥스는 한국 시스템의 본질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여러분, 제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배터리를 만든 것이 아니라 신뢰를 수출하고 있었어요. 이 말에 강당은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한국의 진정한 경쟁력은 기술력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믿음과 책임, 그리고 위기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였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에서 경이로움이 느껴졌어요. 곧이어 저는 폴란드가 한국에게서 배울 수 있는 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리의 풍부한 인재와 유럽 인프라의 중심이라는 지리적 이점, 여기에 한국식 시스템과 철학이 더해진다면 폴란드는 유럽의 산업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어요. 이는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브로츠와프 공장이 증명하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작은 나라 큰 철학, 저는 한국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라 체계적인 시스템의 결과였어요. 그들은 자원의 부족함을 혁신으로 극복했고 작은 국토의 한계를 글로벌 네트워크로 확장했습니다. 학생들의 열정적인 반응에서 저는 이 메시지가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음을 느꼈어요. 강의를 마무리하며 저는 개인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처음 LG에너지솔루션, 브로츠와프 공장에 갔을 때 저는 편견으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한국의 시스템에 깊은 존경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말에 학생들은 공감의 눈빛을 보냈어요. 세계가 인정한 한국의 성공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시합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을요. 질문 시간에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왜 유럽 기업들은 한국 기업들처럼 효율적이지 못한지?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어요. 우리는 오랜 산업 전통과 개인의 창의성을 중시해왔습니다. 이것은 분명 강점이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약점이 될 수도 있어요. 한국은 개인의 재능보다 팀워크를, 창의성보다 책임감을 더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위기 속에서 더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많은 학생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한국 기업에서 인턴십을 할 수 있는 방법,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곳, 한국 유학 프로그램에 대해 물었어요. 이런 관심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뜨거웠습니다. 한 학생은 이렇게 말했어요. 교수님, 졸업 후 한국 기업에 지원할 기회가 있을까요? 그들의 시스템과 철학을 직접 경험하고 싶어서요. 라고요. 연구실로 돌아오는 길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불과 며칠 전 LG에너지솔루션, 브로츠와프 공장 방문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예상하지 못했어요. 한국에 대한 저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새로운 시각과 열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육의 진정한 힘이라고 느꼈어요. 창밖으로 풍경을 바라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저도 한국에 직접 가서 그들의 시스템과 문화를 더 깊이 경험해보고 싶다고. 폴란드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저 자신의 학문적 성장을 위해서도 그것은 필요한 여정일 것 같았어요. 결심이 섰습니다. 다음 학기에는 반드시 한국을 방문하리라고요. 한 달 후, 저는 바르샤바 공대 총장실에서 뜻밖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한국과 폴란드 학술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서울대학교와 카이스트를 방문하는 연구단에 합류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브로츠와프 공장 방문 이후 품었던 한국행 희망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의 미래 비전을 연구하면서 저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어요. 배터리 기술을 넘어 사회, 경제, 환경이 통합된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친환경 기술의 융합은 폴란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영감을 주었어요. 출발을 앞두고 학생들과 마지막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폴란드와 한국 미래를 위한 협력의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 시간에 학생들의 관심은 놀라울 정도로 뜨거웠어요.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역사적 쾌거의 시작점에 불과합니다. 한국과 폴란드의 관계는 K2 전차와 배터리를 넘어 교육, 친환경 에너지, 디지털 혁신으로 확장될 것입니다. 이 말에 학생들의 눈빛에서 기대감이 반짝였습니다. 창밖으로 바르샤바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이 여정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강한 예감이 들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보게 될 기술과 시스템, 그리고 그 기저에 흐르는 철학을 폴란드의 미래를 위한 청사진으로 삼고 싶었습니다. 잠이 들기 전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찾던 답은 결국 시스템이나 기술 자체가 아닌 그것을 만들어낸 사람들의 정신이었습니다. 모든 위대한 변화는 작은 깨달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저는 이제 알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폴란드도 세계를 놀라게 할 날이 올 것이라 믿으며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폴란드와 한국, 지구 반대편에 있는 두 나라의 만남이 이렇게 특별할 줄은 몰랐네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기술력이 유럽의 한 나라를 이렇게 놀라게 할 수 있다니 새삼 자랑스러운 마음이 드네요. 동유럽의 작은 나라가
우리 기술에 감탄하는 모습을 들으니 왠지 뿌듯한 기분도 들고요. 우리 기술력이 세계 어디에서도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 가끔은 우리도 잊고 살던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만큼 성장했는지 새삼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앞으로 폴란드와 한국의 협력이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갈지, 두 나라의 독특한 역사와 경험이 만나 어떤 시너지를 낼지 정말 기대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